3-2 형성평가의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 영상을 갖게 된 엄매짱이고요. 그럼 이제 한번 지문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단어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네요. 이거를 형태소라고 한대요. 이에 따라 위 문장은 단어별로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로 분석되고 형태소별로는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형태소 중에는 이제 혼자 쓰일 수 있는 것과 혼자 쓰일 수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 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가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대충 다 읽어보셨을 거라 예상하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은 나는 오늘 자겠다를 단어 형태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 해보면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죠. 이게 지금 단어 형태로 분류한 거고, 얘는 이제 조사라서 띄어쓸 수 있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형태소에 대해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옆으로 잠깐 돌려서 형태소는 아까 지문에서 봤다시피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립, 의존, 실질, 형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립은 나는 당연히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잖아요. 맞습니다. 는은 안 되죠. 오늘 당연히 되고요. 혼자 쓸 수 있는 게 이제 자립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겠다는 혼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립 형태소는 분석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의존 형태소로 가보면, 의존 형태소는 혼자 못 쓰는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겠다까지 해서 의존 형태소고 됐죠. 실질 형태소를 보면, 실질 형태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의미가 있죠. 오늘도 의미가 있고요. 일찍도 있죠. 자도 있죠. 잔다라는 뜻의 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형식 형태소는 이제 문법적인 형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는 get다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앞지문의 분석이 모두 끝난 겁니다.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이 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형태소가 맞죠. 의존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는 단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냐고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 의존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단어에 포함되냐고 물었는데, 지금 단어와 제가 체크한 거는 이제 나는 다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고요. 4번 또 5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고 하는데 맞는 설명이죠.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번을 볼 건데요. 2번은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새어들어 나의 잠을 깨웠다 라고 합니다. 이제 이 2번은 그냥 문제를 보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볼게요. 새들 깨우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냐고 묻는 것이고, 의존 형태소는 이제 혼자 쓸 수 있냐를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새들 깨우는 혼자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의미가 있으니까 맞다고 할 수 있죠. 혼자 불가능.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을은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냐 물어봤는데, 얘는 이제 얘랑 똑같은 혼자 불가능을 물어본 거고요. 형식 형태소는 이제 문법적으로 의미만, 그러니까 문법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네, 의을은 딱히 의미가 없고, 네, 이 맞는 설명이죠. 근데 이제 얘랑 묻는 게 지금 똑같아요. 3번이. 그래서 다는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이제 4번을 보면 아침 햇살, 창문,
나 잠은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겠군 이라 했는데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 햇살, 창문, 나, 잠 당연히 실질적 의미가 있고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5번이겠네요. 이, 으로, 의, 을은 단어이나 어, 우, 어, 다는 단어에 해당하지 않겠군 이라 했는데 단어는 이제 조사도 포함하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를 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번으로 가보면 3번은 이제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다라는 건데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분석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일단은 혼자 쓸 수 있는 단어인 자립 먼저 보면 하늘, 구름, 두둥실 얘네는 일단 필수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 구름, 두둥실, 하늘, 구름, 두둥실 있는 것 중에 1번과 2번은 하늘 애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끼입니다. 이제 얘네랑 차이점을 보면 휜이 다르죠. 네, 휜은 휘다잖아요. 휘다. 휘다에서 디귿이 나가고 니은이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얘 때문에 형태소적으로 덜 분석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하늘에 희인 구름이 두둥실 떠랑 뜨다가 있는데 이 떠의 기본형이 뜨다잖아요. 뜨다에서 어가 붙어서 떠로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틀렸고 뜨어 있는 이 5번이 맞는 설명이죠. 좋습니다. 4번으로 할게요. 단어 단위로 분석하래요. 단어 단위로. 단어는 이제 팁이 있는데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띄어쓰기 대원칙이라는 걸 알면 편합니다. 대원칙. 이게 뭐냐면 이제 단어는 띄어쓰고요. 근데 이제 조사는 붙였어요. 저희는 이제 현지인이잖아요. 한국인으로서 현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니다. 하얀 꽃, 이파리, 가, 눈송이처럼 날리네. 이렇게 하면 바로 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다음 5번에서 7번 지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유의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읽어보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에 붙여 의미를 대하는 부분 접사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지우개 뭐라 하고요. 얘가 이제 파생합성어에 대해 이제 알아야 되는 거 같고 단위로도 알아야겠네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어는 이제 복합어랑 단일어로 나뉘죠. 근데 이제 이 복합어에서 합성어랑 파생어가 나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는 이제 단일어는 어근이 한 개만 있는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고요. 얘가 이제 예시로는 이제 물, 하늘, 맑다 이런 게 지문에 있었죠. 파생어는 이제 어근 플러스 접사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있는 거 따지면 지우개나 길이, 맨입, 치솟다 등이 있는데 이 접사는 이제 뒤에 지문 가면 접미사랑 접두사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사를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요. 접두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의미 강조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는 이제 지우개만 할 거고요. 그다음 얘는 이제 치솟다만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일 가장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우개는 이제 지우다가 동사가 원형인데 개가 붙어서 명사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접미사가 이제 품사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고, 접두사는 이제 치솟다인데 치솟다에서 치를 빼면 솟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치가 들어가면서 강조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두사는 의미 강조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등등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꽃길이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꽃길 단어 2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문제풀이. 자, 5번을 보면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 기역이 이제 파생어고 니은이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5번은 그 구분하는 건데,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어잖아요. 단일어는 디귿이라 쓸 거고요. 꽃병은 꽃이랑 병이기 때문에 합성어니까 히읗이라 쓰겠습니다. 시퍼렇다는 이제 강조한 거니까 파생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다는 안 쪼개지니까 단일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르내리다는 이제 오르고 내리다, 어근이니까 합성어라고 보면 되고, 소나무는 이제 솔나무기 때문에 합성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햇과 일은 이제 햇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파생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밤송이는 밤과 송이 해서 합성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리밥은 이제 보리밥 합성어가 될 거고요. 돌아가다는 이제 얘도 돌아서 가다 합성어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단어의 짜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물었는데, 날개는 이제 날다가 기본형인데 여기서 개가 붙어서 명사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생어라고 볼 수 있고, 덮밥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비통사적 합성어이기 때문에 덮은 밥이기 때문에 합성어죠. 들복다는 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들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바둑이는 이제 바둑문이 뭐 검은색 하얀색 얼룩덜룩이다 해서 합성을 어근이고 접사니까 파생어라고 볼 수 있고, 짓누르다는 짓이 없어도 되고 짓이 있어도 의미 강조만 될 뿐이니까 파생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번을 보면 7번은 A와 E로 분류한 거고, 나뭇가지는 이제 여기서 사이시옷이 있는데요. 좀 이따 보면 이제 지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만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랑 가지가 합성된 합성어이기 때문에 네, A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부채질은 이제 부채랑 질, 얘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파생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B가 있는 걸 찾으면, 아이고 정답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끝까지 하면 이제 C는 솜사탕, 솜이랑 사탕 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성어고요. 그 다음에 구멍은 단일어죠. 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색강화타는 얘는 강조만 했으니까 파생어로 보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근과 접사, 파생어 중에서 어근이 접사 앞에 붙어서 만들어진 언어를 접두파생어라고 한다고 하고, 이때 어근 앞에 붙는 접사가 접두사고,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접두사와 접두파생어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고 하는데 대충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접두사에 이제 헛이나 이런 게 붙으면 접두파생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품사가 그대로죠. 품사 안 변해요. 그대로. 근데 이제 질, 이, 하다, 높다 이런 거는 뒤에 붙으면 전미사죠. 전미사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예외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위의 예에서 접사 이는 명사나 부사를,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고, 높다는 형용사를, 희는 부사를 만든다고 하네요. 자, 합성어가 또 아니는데요. 합성어는 이제 아까도 여기 나뭇잎 하기 전에 나뭇잎처럼 이제 사이시옷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영혼의 활용령을 포함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눠볼게요. 통사적 합성어는 이제 관형사랑 명사로 적혀 있고, 또 덮밥은 이제 동사의 어간과 명사로 이루어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미음이 있는데, 이 미음은 합성어 중에는 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집이라는 말이 큰아버지 집을 의미할 때는 합성어이므로 큰 집이라고 붙여 적어야 하며, 이때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반면 크기가 큰 집이라는 일반적인 뜻일 때는 구이므로 큰 집이라 띄어쓰고 큰 우리 집처럼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8번을 보면 이 글에 대해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을 물었는데, 1번을 보면 합성어와 달리 구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지문 마에 있었어요. 관형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 중 하나이다. 아까 새해 같은 경우에 이제 관형사랑 명사가 붙은 일반적인 배열 방식이라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불렀죠. 또 접두파생어와 점미파생어는 어근이 붙은 접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했는데, 당연히 맞죠. 여기는 두가 머리 두자고요, 미가 꼬리 미자니까 맞는 말입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연결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예, 당연한 말이고요. 어근 앞에 전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접사로 어근의 전미사가 붙으면 어근의 품사가 바뀌냐 했는데,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덜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9번 거의 다 왔어요. 9번이 개떡, 개살구, 질이 떨어지는 흡산. 빛 좋은 개살구 여기 있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자, 군말 하지 말고 해라. 쓸데없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제 색깔 같다, 새빨 같아. 당연히 매우 선명하고 선명하게 맞잖아요. 저희 네이티브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또 풋고추 풋나물이 미숙한 깊지 않으니라는데, 여기 얘는 약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애매해. 그래서
대충 저희가 아는 푸시 들어 잠깐 용량이 부족해서 끊겼는데 자 마저 하면 이제 풋사과가 있잖아요. 풋사과는 이제 미숙한 뭔가 덜 익은 느낌인데 깊지 않은 애매하니까 틀렸다고 할 거예요. 이 뜻도 예쁘다는 몰래가 맞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만 하면 되는데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머리 모양새가 창피할 정도로 부스스했다. 모양 명사랑 명사가 돼서 딱히 품사가 바뀌지 않았죠. 근데 이제 바람 불더니 파도가 일어 배가 출렁거렸다. 출렁은 부사고요. 이제 동사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제 떡보는 이제 명사고요. 장난 또 명사고 명사죠. 구경꾼은 이제 명사고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가 딱히 바뀌지 않았으므로 10번에 2번이라고 하고 가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